네, 안녕하세요. 고수의픽 퀴즈도 풀고 내 종목 고민 상담도 하면서 수익 적중해보는 시간,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수익률 팍팍 높여줄 수 있는 고수의픽 퀴즈부터 시원한 종목 상담까지 1시간 동안 채워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도 고수의픽 퀴즈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오늘 퀴즈 현으로 시작하는 현땡땡 세 글자의 종목입니다. 오늘 퀴즈 정말 쉬운데요. 설마 이 종목일까 하면 떠오르신 바로 그 종목이 맞습니다. 자, 정답 문자 지금부터도 참여 가능하실 것 같은데요.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오늘 퀴즈가 너무 쉬운 만큼 정답만 딱 적어서 보내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사연이나 방송 시청 소감들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더 좋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도 지금부터 상담 신청 접수 가능하신데요. 역시 문자로 가능합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저희가 선물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50분 추첨해서 고수의픽 3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정답 문자와 그리고 문자 상담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수의 관심 종목 노란톡 들어오시면 장중 실시간으로 중요한 시황 뉴스들 전해드리실 수 있는데요.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어떻게 찍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고수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오늘장 마감 상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FOMC 의사록 공개 이후에 긴축 우려가 다시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전거래일 뉴욕 증시 이에 따라 국채금리 상승과 함께 나스닥 위주 하락세를 보였고요. 오늘 국내 증시도 4거래일 연속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 마감 종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 2,460선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막판에 낙폭을 더 확대하면서 1.21% 낙폭으로 2,462선에서 장을 마감했는데요. 수급 흐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1,340원까지 돌파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매수가 5거래일 연속 유입이 됐고요. 개인과 외국인이 함께 매수를 한 가운데 기관의 매도세가 연일 이어지면서 오늘도 2,300억 원 이상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놓는 흐름이었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8월 들어 처음으로 종가 기준으로 800선 아래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역시 낙폭을 더 확대하면서 2% 넘게 밀렸고요. 795선으로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자, 코스닥 수급 흐름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중에는 내내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매도를 하다가 외국인이 장 후반 들어서 매수로 돌아섰습니다. 역시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개인과 외국인이 함께 매수 우위를 보였고요. 기관은 오늘까지 6거래일 연속으로 코스닥 시장 매도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특징주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료주들이 오늘도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요. 국제 곡물가가 3분기에도 상승세를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세계 2위 밀 생산국인 인도가 폭염으로 인해서 생산량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밀 관세를 인하하거나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밀 생산량을, 밀 수입을 늘리겠다라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밀과 국제 곡물가가 더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주들 많은 종목들이 두 자릿수의 급등세로 장을 마감했고요. 다음은 오늘의 신규 상장주 대성 하이텍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전지 장비주로 볼 수 있겠는데 오늘장 굉장히 급등 흐름 보이면서 성공적으로 코스닥 시장에 입성을 했습니다. 앞서 기관 수요 예측과 일반 청약에서도 흥행을 했고요. 오늘 상장 첫날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 실적 성장 기대감이 높다고 합니다. 최근 3년간 연평균 수주액 성장률이 30%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고요. 오늘 14,600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카카오페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성장주들 약세와 함께 카카오 그룹주들이 일제히 하락을 했는데요. 간편 송금 서비스 제한 소식이 오늘 카카오페이의 주가를 끌어내렸습니다. 전일에는 카카오뱅크가 급락을 하면서 신저가를 기록했고 오늘은 카카오페이가 장중에 6% 넘게 하락을 했고요. 64,700원으로 장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주부터 시장의 조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장에서도 이슈가 있는 개별주들은 잘 튀어오르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저희와 함께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고수의 픽 지금 바로 만나러 가보시죠.
네,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함께 해주실 김상현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 오랜만입니다. 한 달 만에 뵙습니다. 네, 한 달 만에 뵙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 이야기 꼼꼼하게 해보도록 할 텐데, 자,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부터 좀 장이 많이 빠졌고, 지난주에 이어서 원달러 환율 움직임이 굉장히 또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또 이번 주에 환율에 또 영향을 줄 만한 이벤트들이 많잖아요. 네. 자, 이번 주에는 좀 어떤 것들을 신경 써서 봐야 될까요? 네, 뭐 앞서서 뉴스들 많이 보셨겠지만 네. 목요일에 있을 뭐 잭슨홀 미팅도 있고요. 또 같은 날에 이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도 있기 때문에 뭐 돈과 관련된 통화와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겹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율이 역시나 이제 가장 민감한데요. 환율이 지난주에 1,300원을 이제 넘어가면 1,300원을 밑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다시 튀어 오르면서 빠르게 1,340원까지 지금 이제 올라온 구간인데 환율이 빠르게 올라가는 이 상황에서 아직 뭐 우리나라 그 관련 당국에서 뭔가 아직 개입을 하지 못하고 아직은 좀 주시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면은 미국에서도 어떻게 좀 신호를 줄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내에서도 이제 기준금리를 이번 주 조정하면서 좀 효과를 좀 보고 나서 좀 개입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섣불리 지금 나서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환율이 좀 하루에 막 10원, 15원 이렇게 좀 급하게 반응을 좀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환율이 올라가니까 외국인 수급이 좀 부담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요즘의 특징을 보면은 외국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금요일 제외하고 계속 좀 매수를 좀 해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시장은 왜 빠질까 했을 때 기관들이 많이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번 주 목요일에 이슈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 주에는 또 이렇게 환율과 여러 가지 정책들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통위, 잭슨홀 미팅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와 함께 또 외국인의 수급 흐름도 주목이 되고 있다는 부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보통 이제 환율이 상승을 하면 외국인의 수급이 아주 나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계속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언제 매도로 또 바뀔지 이 부분도 좀 불안한 측면이 있는데 시장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그 부분이 좀 특징인 것 같아요. 지지난주에 네. 말씀드렸던 건데 우리나라의 프로그램 비차익 매수가 많이 들어왔다라고 언급을 좀 해드린 적이 있어요. 네. 이게 프로그램이 차익 매매가 있고 비차익 매매가 있는데 이 차익 매매라는 것은 선물과 현물 간의 좀 차이를 이용해 가지고 좀 빠르게 단타성으로 좀 조정을 위해서 움직이는 매매들인 반면에 비차익 같은 경우는 완전하게 그냥 방향성을 노리고 들어오는 매수들이거든요. 2주 전에 외국인이 비차익 매수로 또 어마어마한 양을 좀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그 방향성을 좀 이어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크게 보면은 우리나라 증시가 반등 가능성이 더 무게감이 있지만은 일단 이번 주 당장 이슈가 있다라는 거에 좀 민감하게 좀 움직이면서 좀 차익 실현 좀 부추기는 것 같고요. 이럴 때 또 기관들은 외국인이 좀 매수를 해주다 보니까 차익 실현 욕구를 해소하기 딱 좋을 만큼 계속 좀 던지고 있는 좀 물량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지난주, 이번 주 딱 조정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조정이 7월 처음에 이제 반등이 나오고 나서 지난주가 처음으로 이제 5주 만에 이제 음봉 마감했던 한 주였고요. 이제 이번 주는 또 하락으로 좀 시작을 좀 하고 있는데 딱 지난주랑 이번 주에 이제 딱 조정이 나오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금리와 관련된 이벤트들이 물론 있지만 7월 달에 시장을 반등시켰던 주요 이유가 실적 때문이었어요. 근데 실적 장세가 이제 이번 주, 저번 주면은 거의 마무리도 되어 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실적 장세 이후에 뭔가 이제 실적 때문에 올랐던 종목들 조금 차익 실현 나오고 다시 한번 좀 담아가기 위한 이런 좀 조정 국면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는 좀 조정을 계속 이어갈 것 같고요. 일부 실적 좋았던 종목들은 다음 주도 다시 좀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실적 좋았던 업종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본다고 하면은 2차 전지, 전기차, 그 다음에 일반 자동차, 그 다음 일부 화학 업종들 좀 해당되기 때문에 대형주 중에서는 실적 괜찮았던 것들은 이번 조정 기회에 오히려 좀 매수를 해보는 것도 좋은 기회가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외국인은 우리 시장이 좀 반등세를 이어간다 쪽으로 베팅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이런 기회를 노려서 기관들은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놓고 있습니다. 좀 오늘도 대형주들이 많이 조정을 받았는데요. 이러한 조정을 2분기 실적 시즌 당시에 실적이 좋았던 종목들이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잠시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국면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고요. 실적이 좋았던 종목들은 이러한 조정을 거치고 다시 한번 수급이 유입될 수 있다, 상승할 수 있다라는 전망을 제시해 주셨고 2차 전지
나머지 전기차, 자동차, 일부 화학주들 업종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으니까요. 실적이 좋았었는데 지금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종목들이 있다면 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전략을 세워보시는 방법 또 필요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에 대한 이야기 확인을 해봤습니다. 또 고수의 관심 종목 노란톡 들어오시면 많은 종목들에 대한 실시간 이슈와 뉴스들 함께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어떻게 찍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고수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그리고 잠시 후엔 여러분들 종목 상담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종목 상담 접수 방법도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자면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고수의 픽 수익률 리뷰 살펴볼 시간입니다. 오늘 또 한 종목 준비를 했는데요. 어떤 종목일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살펴볼 종목은 원전 관련주입니다. BHI인데요. 꾸준하게 또 한 달 이상 상승 추세 이어져 오고 있고 또 이번 달 초에 8,990원까지 오르면서 목표가를 상회를 했고 고가 기준 수익률 2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확인해볼 종목이 BHI인데요. 정배열로 꾸준하게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단 근데 오늘은 좀 조정을 받았는데 오늘 5%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자 어떤 좀 전략으로 대응해보면 좋을지 확인해볼까요? 네, 일단 원전주들이 최근에 꾸준하게 좀 이슈가 좀 있었죠. 네.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상승세를 계속 보여줬었고요. 뭐 정책과 관련된 뭐 이슈들 때문에 뭐 올라왔다라고 설명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BHI 같은 경우는 이제 목표가를 8,300원을 말씀 좀 드렸는데 그 당시가 원래는 전고점이었거든요. 전고점을 넘어서서 이제 8,990원까지 이제 8월 11일 날 좀 달성을 좀 했었는데 이후에 더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항상 판단을 할 때 이게 그 정도 자리에서 3일 정도 지켜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항상 있는데요. 그 부분을 못 지켰기 때문에 오늘은 좀 차익 실현과 관련돼서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BHI 차트 흐름을 보면은 8월 11일 날 이제 고점을 이제 찍고 나서 하루 이틀 정도까지는 그나마 좀 유지를 해줬지만은 3일째 이제 개파락이 나와가지고 이 시세를 좀 반납을 좀 했었고요. 이제 개파락 나온 뒤에도 이제 11선 정도에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수 있나 했지만 오늘 좀 강한 조정이 나오면서 흐름을 조금 이탈할 수 있는 중요한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원전주 중에서 오늘 좀 고점 돌파하고 나서 차익 실현 나온 종목들이 BH 말고도 몇 가지 더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들은 좀 이제 차익 실현하고 또 다른 제2의 순환매 돌 수 있는 원전주나 아니면 다른 고세빛 종목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BHI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흐름을 이탈하는 모습이 좀 나왔다고 하니까요. 전량 매도하는 그런 리뷰 제시해드렸고 또 보유하신 분들 이런 분석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수익률 리뷰와 대응 전략 확인해 봤습니다. 고수의 관심 종목 노란톡 들어오시면 더 많은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와 뉴스들 함께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어떻게 찍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고수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시간 종목 상담 접수 지금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고민 있으신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오늘도 방송 참여해주시는 분들께 선물들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50분 추첨해서 고수의 픽 3일 무료 이용권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오늘자 고수의 픽 퀴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러 갈 시간입니다. 오늘 현으로 시작하는 세 글자의 종목이라는 점 말씀을 드렸는데요. 힌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적중 고수익 퀴즈. 오늘의 종목은 현으로 시작하는 세 글자 종목입니다. 네, 현으로 시작하는 세 글자 종목은 일단 하나밖에 없고요. 첫 번째 키워드는 SUV, 그 다음에 영업이익입니다. 네, 일단 오늘은 퀴즈를 드리면서 좀 긴장을 좀 하고 있는데요. 왜냐면은 너무 쉬워서 자꾸 입 밖에 튀어나올 것 같아가지고 좀 조심스럽게 좀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아실 수 있을 만한 중요한 힌트입니다. 이제 SUV인데요. SUV는 이제 조금 더 좀 큰 차량,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이라고 하죠. 조금 뭐 큰 차량들, 뭐 세단보다는 SUV 쪽을 좀 말씀드리는 이유가 수출과 관련된 이야기 때문입니다. 뭐 미국이나 서유럽 쪽에서 우리나라 현으로 만드는 회사에 현으로 시작하는 회사에서 만드는 이 차량이 굉장히 잘 팔린다 그래가지고요. 실적도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지금 인지도도 상당히 많이 올라왔고요. 실제로 제가 최근에 갔다 와서 봐서 알듯이 신차가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만큼 실적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영업이익인데요. 이 최근도 아니고 한 2, 3년 전에 이 회사에서 언급했던 게 있습니다. 약속했던 것이 있어요. 한 5년 안에 영업이익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라고 공언한 컨퍼런스 콜에서 공언한 부분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게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영업이익률이 2%, 3%밖에 안 되던 수준에서 최근에 6에서 7% 수준까지 끌어올렸고 뭐 동종 업계인 테슬라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막 20에서 30% 왔다 갔다 하는 것에서 굉장히 좀 미비했었는데요. 이번에 영업이익률 개선했다는 부분에서 아주 큰 장점을 가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심하세요. 되게. 몇 번 말할 뻔했네. 네, 아슬아슬합니다. 원래 네. 친숙한 기업의 이름일수록 잘 입에 붙어 있어가지고 잘 튀어나오잖아요. 하필 또 제 차가 또 여기 차여가지고. 아, 그러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키워드로 SUV와 영업이익을 확인해 봤는데 최대한 힌트를 어렵게 드리고자 하는 의지가 조금 느껴졌어요. 그런가요? 어렵게고 뭐고요. 안 말하는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말을 줄여야 되는데 어떻게 설명을 하냐고요. 네. 어쨌든 일단 저는 오늘 너무 쉬워서 원래는 그 검색을 이제 해보거든요. 네. 몇 개 종목이 있는지 오늘 검색도 안 해봤는데 또 한 개밖에 없다고 하네요. 네, 세 글자가 하나밖에 없고요. 네. 사실 이 그룹과 관련된 종목들은 굉장히 많지만 뭐 세부 그룹은 다르지만 그렇죠. 그래도 세 글자는 하나밖에 없고요. 네. 그다음에 5글자를 알고 계시는 분들 간혹 계세요. 예전에 그랬죠. 예전에 5글자 이렇게 5글자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요즘에 세 글자로 바뀐 지 꽤 됐기 때문에 네. 생각하시는 그 종목이 맞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 삼성전자보다 더 실수하기 쉬운 종목인 것 같아요. 이게 또 짧아서 그래요. 맞아요. 짧고 이 받침도 좀 없고 네, 하다 맞아요. 보니까 아무튼 어쨌든 이 SUV, 뭐 테슬라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 걸 보면 자동차주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까? 자동차까지는 얘기해도 되죠. 그쵸. 네. 네, 자동차주라는 점, 네. 현으로 시작하는 세 글자의 종목이고, 우리 뭐 시청자분들 대부분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이 차를 타고 다니실 거예요. 이 그룹사의 차를. 사실 길거리에 보이는 절반 좀 과장해가 절반 정도는 이 차이지 않을까 그쵸. 네,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에서 좀 조심스럽게 첫 번째 힌트를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또 차를 타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 종목과 관련된 사연들이 굉장히 또 많을 수 있는 만큼 여러 가지 이야기들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당첨 확률이 더 올라가니까요. 많은 내용들 함께 적어서 샵 3772번으로 정답 문자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힌트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그럼 바로 이어서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자는 163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종목은 사마콘덴서이고요. 매수가가 45,200원에 비중 40%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자, 사마콘덴서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 내내 흐름이 좀 부진했습니다. 6월 달에 37,100원까지 하락을 했다가 살짝 좀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은 42,55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45,000원 정도의 매수를 하셨으면 얼마 안 남았네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이 종목은 뭐 예전부터 계속 보던 분들이 좀 유리할 수밖에 없는 종목이에요. 왜냐면은
이게 사실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지만은 이 종목을 뭐 장기 투자하시는 뭐 개인 투자분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고요. 네. 이 종목이 또 유명했던 게 2018년, 2017년 이럴 때 상승세가 정말 길게 나왔었던 종목이어가지고 빠지면 사면 오른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좋아했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거래를 해보셨던 분들은 최근에 이 종목이 왜 안 좋은지까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왜냐면은 그 당시에 실적이라는 주요 모멘텀을 가지고 기관들이 정말 많이 사주면서 시세를 계속 올려가던 종목이었는데 요즘같이 기관 매매가 이렇게 부진한 흐름에서는 좀 불리하게 좀 매물들도 참 안 들어오고 거래 자체도 많이 안 나타나고 시세 좀 점점 빠지는 이런 좀 흐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가장 중요했던 게 이제 실적 때문에 올랐었는데 실적도 이제 좀 주춤하고 뭐 적자로 간다는 그런 건 아니지만은 예전에 고점을 찍었을 때보다도 실적이 조금씩 이제 하향하고 있고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이제 뭐 공급난이다 그다음에 최근에는 또 뭐 여러 가지 뭐 물류와 관련돼서 좀 막히는 부분도 좀 있고요. 그나마 이제 자동차 쪽에서 전장 관련돼서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다고 해서 다시 한번 관심을 좀 가지고 있지만은 그래도 여태까지 부진했던 이 흐름을 뒤집기에는 수급 자체가 또 거래 자체가 아직 좀 굉장히 미비해가지고 지금 당장 뭐 반등이 빠르게 나온다라고 예측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좀 안 좋은 말씀 좀 먼저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이제 다시 좀 좋은 점도 본다라고 하면은 빠질 때도 이제 그렇게 거래가 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언제든지 기관이든 뭐 외국인이든 조금씩 수급만 좀 보태주면은 금방 좀 회복을 좀 할 수 있고요. 매물대도 두껍지 않아가지고 반등 한번 나온다라고 하면 뭐 5만 원 중후반까지도 이제 금방 이제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에요. 지금은 거래가 없기 때문에 많이 부진하기 때문에 지금은 더 이상 추가 매수하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가급적이면 매수가 회복되면 어느 정도는 차익 실현, 어느 정도는 물량 비중 줄여가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막 콘덴서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 부분까지 회복이 됐을 때 비중 축소하는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131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주윤이고요. 매수가가 36,700원에 비중 70% 상담 요청해 주셨습니다. 자, 원주윤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장비주입니다. 일단 오늘은 31,700원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무상증자 이슈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7월 12일에 권리락 효과 때문에 상한가에 들었다가 대부분 반납을 하면서 마감을 했고 그 이후로는 계속 좀 매물이 나오고 있는데 비중이 크신데 좀 반등 가능할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36,700원이라는 가격을 먼저 좀 체크를 좀 해봤는데요. 네. 매수를 이렇게 안 좋게 하신 건 아닙니다. 뭐 지난주, 지지난주 정도 수준에서 이제 매수를 좀 하신 것 같은데, 그때 권리락 나오고 나서 주가 조정 받고 어느 정도 가격 좀 횡보하고 거래에 있는 양봉들 나올 때 어떻게 보면 좀 기술적으로 괜찮은 시점을 잡았지만은 손절 타이밍을 놓치신 게 조금은 좀 아쉽고요. 제가 2차전지 장비주들, 2차전지 관련주들은 뭐 실적 잘 나온 기업들은 추후에 반등이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좀 개별적인 이슈를 무시할 수 없어요. 뭐 권리락 그때 증자 부분이죠. 증자 부분을 좀 소화하다 보면은 기존의 좀 매매 패턴과 좀 다르게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지금 흐름을 좀 보시면 지난번에 권리락 차트를 같이 한번 보시면 지난번에 권리락 나오고 나서 주가 흐름이 좀 많이 부진했었기 때문에 이 흐름을 뒤집기에는 그 앞서 증제 물량을 소화할 만한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시간은 뭐 종목마다 조금씩 변동은 좀 있지만 통상적으로 한 2~3달 정도의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여기 1310 시청자님도 좀 가급적인 비중 좀 줄여가지고 뭐 이번 주 저번 주에서 조정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좀 비중 줄이셔가지고 다른 종목 매수를 하셔도 이 종목에서 손실 본 것 정도는 충분히 많이 할 수 있을 만한 기회 많으니까요. 가급적인 비중 축소하고 종목 교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준 같은 경우에는 비중 축소와 종목 교체 의견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담 시간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종목 상담 받고 싶은 분들 문자로 지금도 참여 가능하신데요.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장중에 또 실시간으로 시황 뉴스들 자세하게 전해 듣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도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어떻게 찍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고수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를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자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0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종목은 제주 맥주이고요. 매수가가 3,290원에 비중 10%라고 하시는데요. 일단 이 주류 관련주들이 가격 인상 소식이 있었을 때 좀 움직임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좀 뜸한 것 같고요. 오늘 2,155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좀 흐름이 부진한데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그 흐름이라는 게 정말 이제 무서운 건데 네. 요즘에 주류업계가 좀 괜찮다, 뭐 주류 가격 올라가면서 뭐 수혜를 좀 입는다, 뭐 이런 뉴스가 있어도요. 뭐 하루 이틀 말고는 이제 크게 뭐 시세를 받고 있지는 않아요. 네. 제주 맥주도 뭐 흐름을 보면 마찬가지고요. 뭐 지난번 8월 초에 주류 관련된 그 가격 인상 얘기 나오면서 좋은 반응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제주 맥주 개별적으로 뭐 매출도 뭐 30배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정말 긍정적인 소식들이 있었지만은 정말 그때뿐이었어요. 한 일주일 정도만 좀 좋은 흐름 보여주고 다시 꺾였는데, 이게 이제 좀 이렇게 부진한 주가 흐름이 요즘에 나오는 이유는 여태까지 상장하고 나서 그 가격을 넘어가지 못하고 계속 가격 아래 하회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올라오면 올라오는 대로 계속해서 매물출에는 그 앞서서 매수했던 분들의 손절 물량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5월 26일 날 처음에 4,780원으로 이제 상장을 좀 했지만 그 뒤로 계속 뭐 5,000원은 못 넘고요. 5,000원은 한 3일 정도만 넘고 못 넘고요. 그 뒤에는 4,000원도 못 지키고 이제 3,000원도 못 지키고 지금 2,000원 초반까지 내려와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뭐 3,000원 올라오면은 앞서 3,000원대 매수하신 분들 손절 물량 나올 거고요. 또 3,500원 가면은 마찬가지로 또 손절 물량 나올 거고 4,000원 가는 데도 또 물량이 많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신다라고 해서 뭔가 내가 여기서 크게 수익을 바꾸거나 그러긴 어렵고 정말 잘해야 본전보다 조금 하회하는 수준밖에 지금 기대치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종목에 지금 뭐 추가 매수를 하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대응하시는 건 별로 좋을 것 같지는 않고요. 뭐 제주면 지금 당장 뭐 손절해야 된다 할 정도로 회사 상황이 안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있는 거는 일단 들고 가셔도 무관하지만 뭐 혹시나 추가 매수를 고려하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차라리 이 종목 말고 다른 종목을 한번 보셔가지고 거기서 좀 손실을 만회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제주 맥주는 있는 비중만 지켜가면서 조금 더 관찰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매물들이 정말 많이 쌓여 있는 상황이고 이슈의 힘도 약해졌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권해드리지 않았고요. 지금 비중 그대로만 조금 더 보유하면서 좀 전략을 세워보자라는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세 분의 문자 상담 모두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골수의 관심 종목 노란톡 들어오시면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어떤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전해 들으실 수 있는데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어떻게 찍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고수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잠시 후에 종목 상담 한 차례 더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상담 접수 지금도 가능하신데요.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 잠시 후에 다시 한 번 더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자 고수의 픽 퀴즈 두 번째 힌트 확인해 보러 갈 시간입니다. 현으로 시작하는 세 글자의 종목, 다음 힌트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적중 고수익 퀴즈 오늘은 대형주 현으로 시작하는 세 글자 종목입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 힌트입니다. 요즘 가장 뉴스가 많은 환율, 그 다음에 저평가입니다. 네, 일단 자동차
업계에 관련된 좀 공통적인 내용인데요. 자동차 업종이 사실 뭐 작년과 재작년에 그렇게 좋았냐라고 하면은 뭐 좋은 편이지만 이렇게 썩 좋았다라고는 좀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이 공급난 때문이었는데요. 반도체 쪽에서 시작했던 이 공급난 때문에 차를 계약을 해도 바로 좀 인수받지 못하고 뭐 반년에서 길게는 1년, 1년 반까지 기다려야 좀 차를 받을 수 있는 상황까지 좀 됐었는데 앞서서 이제 공장에서 차를 찍어내는 속도가 못 받쳐줬던 거죠. 부품이 부족해서. 근데 이 부품의 공급이 최근에 조금 풀리고 있고 그 다음에 차량 재고가 조금씩 회복을 하고 있다라는 좋은 신호가 요즘 나오고 있어요. 이 좋은 신호가 나오는 와중에서 최근에 환율까지 높아지다 보니까 외국에서 차를 팔았을 때 같은 달러를 주고 팔았어도 우리나라로 가져와서 평가 손익을 보면은 환차익이 오히려 더 크게 나타나는 부분들 때문에 매출액 자체도 크게 나타나고요. 사실 환 때문에 들어오는 수익도 회사 입장에서는 뭐 이익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환율 상승 효과가 마치 또 자동차 공급이 풀리는 시점에서 좀 같이 들어오다 보니까 좀 증폭되는 효과도 좀 있습니다. 이런 증폭되는 효과 뭐 나중에 조금은 소화가 되겠지만은 그래서 이런 좋은 시기에 아직까지 가격 자체가 좀 낮은 부분들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업이익도 많이 개선이 좀 됐고 재고도 원래는 뭐 안 나왔지만은 차량 재고가 좀 원래 재고라는 표현이 좀 안 좋게 인식할 수도 있는데요. 차량 재고가 어느 정도 쌓여야 좀 여러분들이 차량 계획을 해도 좀 차량 인수가 빨리빨리 되는 흐름이 좀 있기 때문에 재고가 어느 정도 회복이 돼야 되는데 최근에 재고 회복도 잘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뭐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좀 증시 분위기 때문에 아직 크게 못 올랐지만은 뭐 이전 주가 수준과 비교했을 때 실적도 많이 올랐고 상황도 괜찮고 신사업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평가 부분에서도 매력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키워드로 환율과 저평가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일수록 환율이 상승하면 또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이 종목 그리고 다른 종목도 2분기 실적에서 또 환율 효과 때문에 굉장히 또 좋은 실적을 났었고요. 그리고 네. 주가는 그만큼 많이 못 갔기 때문에 또 저평가 매력도 있다는 부분을 설명을 주셨는데 근데 요즘에 그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또 피해를 본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지난주에 맞아요. 그래서 또 주가도 많이 하락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저도 확인을 좀 해봤는데요. 네. 이 감축법이 나오게 되면 이제 차량을 미국 내에서 이제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네. 만드는 것도 사실 지금 이 회사 입장에서는 네네. 당장 올해부터 만들지 못하고 빨라야 2, 3년 뒤부터 그쵸. 이제 생산이 가능하다라고 해가지고요. 이에 대해서는 일단 2, 3년 정도는 좀 감수하더라도 아까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그 SUV 분들에서 품이 좋은 효과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SUV는 이미 자체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그래요? 대해서 영향을 줄 건 따로 없고요. 말씀해주신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전기차에만 해당이 되거든요. 네. 이 전기차 시장이 아직 미국 내에서 자체 생산을 못하고 있고 지금 우려가 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미국에 넘겼을 때 뭐 미국인들이 세제 혜택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는 이슈인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 입장에서는 기존 내연기관을 조금 더 판촉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전기차 생산 공장을 조금 더 서둘러서 지는 쪽 대응을 한다라고 좀 나와 있기 때문에요. 뭐 이 부분도 물론 지금 상황의 주가가 반영이 돼서 현재 위치이지만은 네. 그런 부분을 반영해도 저평가에 대한 매력은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유럽에서도 워낙에 잘 팔리고 있고 맞아요. 하다 보니까 충분히 이런 측면들이 리스크가 되고 있긴 하지만 이미 좀 반영이 된 부분도 있고 충분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높고 저평가 매력이 있다는 부분 또 오늘 최근에 많이 나오는 이슈인 만큼 이슈에 대해서도 점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일단 현으로 시작하는 세 글자의 종목이고요. 환율과 저평가 매력까지 설명을 드려봤는데 오늘 또 재밌는 오답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현으로 시작하는 세 글자의 이름 단어들이 이렇게 많았나요? 일단 뭐 현진영, 현주엽 같은 뭐 연예인 이름도 올라오고 있고 현기증, 뭐 현금조 굉장히 많습니다. 좀 마음에 드는 거 있으신가요? 저 현주엽이요. 현주엽 씨 좋아하세요? 그거밖에 지금 기억이 안 나와요. 자꾸 하마밖에 생각이 안 나요. 네, 그러니까요. 요즘 또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계셔서. 맞아요. 네, 자, 이렇게 재미있는 오답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문자까지 같이 보내주시면 더 좋으니까요. 문자 샵 3772번으로 또 많이 보내주시고 오늘 저희가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50분 추첨해서 보스에픽 3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선물도 받아가셔서 또 다른 수익 낼 수 있는 기회들 많이 얻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힌트까지 모두 확인을 해봤고요. 다시 한번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는 158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크리스탈 지노믹스이고요. 매수가가 4,990원에 비중 15%, 조언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 종목은 이제 바이오주인데요. 흐름이 정말 부진합니다. 일단 2021년 상반기부터 계속해서 1년 이상 하락세에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오늘 3,735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일단 매수가는 좀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뭐 제약 바이오 업종이다 보니까 뭐 개별 이슈에 민감하다라는 특징이 좀 있지만은 뭐 아무리 제약 바이오라서 뭐 특정 뉴스나 아니면은 뭐 면역 항암제와 관련된 뉴스들 이런 거 때문에 뭐 앞으로 반등이 나올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그런 걸 다 떠나서 기본으로 좀 돌아가서 보면은 이 회사는 이미 실적부터 망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최근 4년 동안 현금은 계속 순유출만 좀 발생을 좀 하고 있고 다행이라고 하면 좀 다행인 게 그나마 부채가 되게 많지는 않아 가지고 지금 부채 상환에 크게 문제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4년째 지금 계속 현금이 빠져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자본금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이 이 회사 주가에 좀 안 좋은 소식일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럴 경우에는 뭐 물론 뭐 면역 항암제나 뭐 다른 이런 뉴스 때문에 뭐 잠깐 올라가도요. 정말 잠깐 하루 이틀 정도의 시세밖에 못 낼 것 같고 이런 회사들이 이제 주가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려면은 자본금을 좀 가져오든지 아니면은 뭐 실적 부분에서 좀 만회한다라는 뉴스가 나오지 않는 이상 흐름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자본금을 가져온다라는 것은 보통 증자가 가능할 것 같고요. 증자 아니면은 뭐 전환사채 정도 사실 그 전환사채도 어떻게 보면 추후에 빚이 돼가지고 크게 돌아오고 유상증자도 일부분에 부채 형식으로 돈이 계속 이제 나가는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뭐 그런 뭐 자본금 확충에 관련된 뉴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주가 회복이 어려울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합니다. 다행히 뭐 매수가가 되게 높진 않으세요. 뭐 3,730원이면 지금 당연히 매수가들이 많이 빠졌지만은 이 주가 흐름 전체로 봤을 때 뭐 10,000원, 15,000원, 20,000원까지 하던 종목이 지금 최근 두세 달 동안에 뭐 5,000원 깨고 이제 이 정도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뭐 크게 뭐 위쪽에서 물린 건 아니라서 어느 정도의 반등만 나와도 한 번의 뉴스만 나와도 회복이 좀 가능하겠지만은 지금 사실 가장 우려해야 될 건요. 내일이에요. 내일 3,700원 깨고 또 다른 저가를 좀 갱신할 수 있는 구간들이기 때문에 저는 뭐 가급적이면 이거 반등 기다리는 것보다 내일 봤을 때 내일 당장 반등이 안 나오면은 일부라도 좀 매도를 하시는 게 어떨까 좀 생각을 좀 하거든요. 여기서 저가 깨게 되면은 뭐 주당 300원, 400원 빠지는 것도 순식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또 손실이 또 10%, 15%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좀 방관하지 마시고 내일 주가 하락이 나오면은 빠르게 좀 3분의 1 정도라도 좀 줄여가지고 리스크 관리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추가 매수는 나중에 자본금 조금 더 확충되는 흐름이나 아니면 실적이 개선되는 거 보이기 전까지는 추가 매수는 절대로 권하지 않는다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크리스탈 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내일 반등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저가를 또 한 번 경신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요. 내일 흐름 보고 또 비중 축소 의견 제시해드렸고 또 추가 매수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의견까지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659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카카오게임즈인데요. 매수가는 67,500원에 비중 20%입니다.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자, 오늘도 성장주, 게임주 일제히 또 하락을 했습니다. 카카오게임즈 오늘 또 부정적인 이슈도 리포트도 나왔는데 일단 실적은 좋긴 했지만 이 자회사 상장 이슈가 계속 좀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53,500원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자, 또 전망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전문가님? 네, 사실 자회사 상장과 관련된 이야기는 이제 그 대주주로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어느 정도 만회는 좀 했습니다. 네. 왜냐면은 그 라이온하트 이제 그 네. 기업인데 라이온하트의 이제 CEO가 이제 이 회사의 대주주로 이제 올라서는 쪽으로 어느 정도 이제 협의를 좀 봐가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완화를 시켰다라고는 하지만은 최근에 사실 주가가 부진한 거는 뭐 다른 이유도 아니고요. 그냥 수급 자체가 부진했습니다. 이 수급이 부진한 이유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게임주, 메타버스 관련주, 이제 컨텐츠 관련주 이쪽에 좀 해당이 되는데 이런 종목의 특징이 뭐냐면은 금리 인상과 관련된 뉴스가 나왔을 때 민감했던 종목들이에요. 작년, 재작년부터. 근데 이번 주, 저번 주에 그 시장이 조정이 나오면서 그 조정에 나왔던 명분이 뭐냐면은 금리 인상이었거든요. 지금 당장 시장 조정에 나오는 명분에 해당이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특별한 거래 없이 외국인이 매수를 해줌에도 불구하고 기관 매도로 이제 하락을 좀 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뭐 지금 정도의 흐름이라면은 저는 뭐 5만 원 이상에서는 아직까지 반등 가능성은 큰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거래만 좀 회복되고 그다음에 뭐 이번 주 조정 정도 맞고 나면 다음 주부터는 회복이 가능할 것 같고요. 차트 흐름을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 8월 3일에 이제 신작이 좀 그래도 매출이 잘 나왔다는 부분이랑 주중에 이제 그 라이온하트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서 좋았지만은 지난주에 조정 나오면서 뭐 악재 때문이 아니고요. 뭐 시장 빠지면서 같이 빠졌기 때문에 뭐 한 5만 원 정도 이상에서는 전저점 부근에서는 다시 수급 회복해가면서 뭐 아랫꼬리 만드는 정도에서 반등 나올 것 같고 추후에 뭐 6만 원 정도에서 좀 여전히 좀 매물대가 있지만은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뭐 7만 5천 원, 8만 원 정도까지도 회복 가능성 높은 종목이 있으니까 뭐 이렇게 좋게 말씀드려도 현재 뭐 6만 7,500원 비싸게 사신 거 아니니까 추가 매수 없이 비중 20%면 충분하시니까 뭐 추가 매수 없이 뭐 한 7만 원, 7만 5천 원까지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좀 자회사 상장 리스크는 좀 일단락이 됐고 또 실적도 좋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7만 5천 원에서 8만 원까지 상승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전망을 제시해 드렸고요. 지금 비중 그대로 보유하는 의견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오늘자 고수의 픽 퀴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 현으로 시작하는 현땡땡 세 글자의 종목인데요. 오늘 전문가님께서 또 정답을 유출할 위기에 많이 처할 만큼 굉장히 또 많은 분들이 친숙한 또 그런 종목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로 SUV, 영업이익, 환율과 저평가 이렇게 네 가지 키워드를 제시해드렸는데 SUV 판매 기대감이 높은 자동차주로 볼 수 있겠고요. 환율 상승도 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수출 기업이고 저평가 매력까지 있다는 부분 설명을 도와드렸습니다. 오늘 현으로 시작하는 여러 가지 오답들도 많이 올려주고 계신데 이런 부분들까지 함께 적어서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저희가 50분께 고수의 픽 3일 무료 이용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상담 또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68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시즌이고요. 51,276원에 15%입니다. 라는 문자입니다. 자,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이제 실적이 좀 감소할 것 같다라는 좀 부정적인 우려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32,900원으로 마감을 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그 진단키트 관련주도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CJ인과 같은 종목은 PCR 관련주고요. 뭐 나머지 뭐 휴마시스나 SD바이오센서 같은 경우 자가 진단 키트 쪽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정부 정책에 따라서 실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초기 때는 올리 PCR이었기 맞아요. 때문에 이 시젠과 같은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지만은 실적들이 정말 많이 올라갔지만은 최근에는 자가 진단 키트로만으로도 거의 좀 되고 동네 병원에 가도 뭐 신속항원 검사라고 해서 조금 더 RAT라는 검사를 좀 쓰기 때문에 이런 PCR 관련주들은 실적이 좀 꺾일 수밖에 없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점점 낮아졌고, 근데 저는 한 가지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게 그 원숭이 두창이에요.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지난번에 한 명이 나왔다가 이제 완치가 돼가지고 뭐 더 이상 뭐 확진자는 없지만은 미국에서는 지금 몇 주 만에 20배씩 늘어날 정도로 굉장히 좀 확산이 좀 많이 되고 있고요.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여가지고 이게 지금 원숭이 두창과 관련돼서 우리나라 말고 서양 쪽에서는 굉장히 큰 이슈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혹시나 아시아 쪽이라도 다시 한번 또 이슈가 된다고 하면은 정말 저는 상상하기 싫을 만큼의 증시 상황이 좀 나올 수도 있는 좀 국면이어서 최대한 외면을 하면서도 확인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부분이 현실화된다고 하면 이 주가가 올라올 수는 있겠죠. 근데 그렇지만 그 부분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선이 아니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선이 아닌 거에 대해서 우리가 베팅할 필요는 굳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제는 저는 가급적이면 실적은 꺾여가고 있는 게 맞기 때문에 지금 정도에서는 앞으로 조금씩이라도 반등 나올 때마다 뭐 36,000원이든 4만 원이든 45,000원이든 반등 나올 때마다 이런 PCR 관련주들은 조금씩 정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국내에서 뭐 원숭이 두창 확진자가 생겼다든지 아니면은 뭐 아시아 국가에 생겼다라고 했을 때 조금 올라올 수는 있거든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판단하지 마시고 일단 올라오는 대로 비중 축소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 같은 경우에는 반등 나올 때마다 비중 축소하자라는 의견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상담은 여기에서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수의 관심 종목 노란톡 들어오시면 장중 실시간으로 중요한 시황 뉴스들 그때그때 전해 들으실 수 있는데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찍는 법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고수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오늘 또 고수의피 퀴즈 정답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자 오늘자 골수의피 퀴즈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으로 시작하는 세 글자의 종목인데 다행히 정답 유출이 없었어요.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네, 이제 바로 공개해 주시죠. 시원하게. 네, 일단 뭐 다른 분이 회사 두 개를 섞어서 현기차도 보내주신 분이 있는데. 현기차. 네. 네. 일단 오늘의 종목은 오늘의 대표 자동차 관련주 현대차였습니다. 네, 속이 시원하네요. 자, 오늘 드디어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오늘 퀴즈 정답은 다들 아시는 현대차였고요. 가격 전략도 바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현대차 하면 사실 종목 상담도 많이 보내주시는 그렇죠. 종목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현대차 항상 보내주시면서 이제 이런 질문도 많이 해주시거든요. 실적도 좋고 저평가라는데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질문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제가 예스라고 좀 답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유는 영업이익률이 좀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미래 전망치, 영업이익 전망치도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뭐 현대기아차, 현대차 뭐 전부 다 차는 지금 잘 팔리고 있지만 항상 영업이익이 낮았던 게 좀 잘 팔아도 실적 좀 알짜가 없었다는 게 문제였거든요. 이제 그 부분을 회복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환율이 지금보다 조금 진정된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환율은 이미 조금 높은 구간에 있기 때문에 매출 내에서도 조금은 증폭되는 효과들이 좀 있을 겁니다. 가지고 이 부분도 기대를 해볼 수 있고 그냥 전체적인 주가 흐름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현재 19만 원인데요. 이 19만 원이면은 뭐 2014년부터 지금까지 본다라고 했을 때 보통 17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쯤. 지금 최근에 10년 동안 그 가격대에서 빠지면 올라가고 올라가면 빠졌던 정말 그 가운데 가격이거든요. 근데 실적은 예전보다 훨씬 좋고 그다음에 영업이익률도 많이 회복을 한 이 상황. 그다음에 추후에 전기차도 지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가격적 메리트로 봤을 때는 뭐 최근 10년 내 중에서는 가장 좋지 않나요? 물론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과하게 빠졌을 때 제외하고 그때보다 가격적 메리트는 가장 큰 부분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뭐 이번 자리에 한번 매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매수가는 19만 원 정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뭐 21만 원 지난번 고점이고요. 지난번 전저점 18만 원 정도를 손절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퀴즈 정답 현대차였고요. 정말 주가 흐름 답답했었는데 목표가 21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분들이 정답 문자 보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또 우리 애청자분들 내일도 또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서 모든 순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매일 오후 5시에 시작되는 이데일리 TV 유튜브 라이브 오늘장 내일장도 많이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유리나 아나운서와 이데일리온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우성현 전문가와 함께 또 1시간 동안 시장에 대한 알차고 또 재밌는 이야기들 전달해 드린다고 하니까 10분 뒤에 많이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은 아쉽지만 여기에서 마무리 지을 시간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